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남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에게 민감하고 가슴 아픈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함께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적응이 더 빠른 편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별한 여성이 오히려 노쇠해질 위험이 23%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남성은 사별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 사망 확률이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남성의 경우 사별 후 다음해 사망 확률이 70%더 높아집니다. 남성은 사별 후 더 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얻는 심리적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배우자 상실 시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내와 사별한 김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60세에 30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잃으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부재는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깊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씨는 텅 빈 침대에서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주던 따뜻한 아침 식사 대신 차가운 식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아내가 곧 돌아올 것만 같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잠시 나갔다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걸 보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리할 줄 몰랐던 김 씨는 대부분 끼니를 거르거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웠습니다.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늘 챙겨주던 영양제와 약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가 준비해둔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 약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없으니 건강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집안일도 큰 문제였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아내가 도맡아 하던 일들을 혼자 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깨끗한 집과 정돈된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랐어요. 처음엔 옷을 다 망쳐버렸죠. 청소기 사용법도 몰라 집안은 점점 더 어질러졌고요.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세탁기에 너무 많은 세제를 넣어 거실이 거품으로 가득 찬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 일은 김 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관리하던 가계부와 각종 공과금 납부를 이제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서툴러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아내가 모든 걸 관리했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공과금 납부를 잊어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캄캄한 집에 홀로 앉아있던 그 순간 김 씨는 아내의 부재를 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TV 소리로 집안의 정막을 달래보려 했지만 아내와 함께 보던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그리움만 키웠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가 그리워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들기 전 아내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가 그립더라고요. 오늘 어땠어? 내일 뭐 먹을까?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요. 이제는 그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잠들더라도 자주 깼습니다.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깨어나 아내를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고 혈압이 올랐습니다. 아내가 챙겨주던 약 복용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줬어요. 이제는 약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해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여러 수치가 좋지 않더라고요. 의사는 생활습관 개선을 권했지만 김 씨에겐 그것조차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에 적응하기도 벅찬데 건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김철수 씨는 달력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아내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처음으로 혼자 맞이하는 아내의 생일이라니. 김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생일 당일, 그는 아내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사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축하 노래를 부르던 김 씨는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묘비 앞에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자르면서 그는 아내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생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준비했던 깜짝 파티, 아내의 환한 미소, 함께 나눴던 행복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었지.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묘지를 떠나기 전 김 씨는 케이크 한 조각을 아내의 묘 앞에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은 케이크를 먹으며 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더욱 견디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축하해온 특별한 날을 이제는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김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김 씨는 아내와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공원을 찾았습니다. 나란히 앉아있던 벤치에 혼자 앉아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기억나. 여기서 처음으로 손을 잡았었지. 그때 내 손이 얼마나 떨렸었는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맞춰 산 결혼 반지였습니다. 약속했잖아.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근데 왜 먼저 가버린 거야? 김 씨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내와의 추억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옷장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향기가 옷장 가득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아내가 즐겨 입던 원피스를 꺼내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는 그 원피스를 껴안은 채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와서 김 씨를 발견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아내의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3주기가 다가왔을 때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일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내 기일을 잊을 수가 있지. 나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사져버리는 건 아닐까. 김 씨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매일 밤 아내와의 추억을 일기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잊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때로는 한 줄 쓰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요리 교실에 등록해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집안일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아내만큼은 못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살림은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울기도 하고 기도했어요. 아내가 보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운동을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다른 사별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지역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씨는 자신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좋아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사활동 중 김 씨는 박순자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역시 3년 전 남편을 잃은 사별자였습니다. 둘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아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새로운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순자 씨와 있으면 편안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어요.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김 씨는 고민 끝에 자녀들과 상의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별 5년째 김 씨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늘어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에 대한 추억을 더 소중히 간직하게 됐죠. 김 씨는 이제 요리를 즐기게 되었고 손주들과 함께 만든 요리로 가족 모임을 주최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며 다른 사별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전히 특별한 날이 되면 아내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내의 생일이나 기일에는 여전히 묘지를 찾아가요. 이제는 순자 씨와 함께 가기도 해요. 아내에게 제 근황을 이야기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김 씨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앨범을 정리하고 손주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그렇게 아내의 존재는 가족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김철수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게 아내에 대한 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별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아내와의 추억은 제 일부가 되어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행복도 만들어가고 있죠. 이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사별 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는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수반합니다. 일상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우울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별 후 첫 6개월 동안이
가장 심각한 슬픔과 그리움을 경험합니다. 식욕 부진, 불면증 등의 신체적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혹은 떠난 배우자에 대한 분노감이 생기고 왜 나만 남겨두고 갔는가라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등의 생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부재는 남편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리, 청소, 빨래 등 평소 아내가 담당하던 집안일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었다면 수입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반대로 의료비 지출이 줄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혼자 참석하기 어색한 모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그리워할 때 그리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극심한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산 등 다양한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잃은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버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려 노력해 보세요. 성인 자녀의 경우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의존이나 간섭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맞이하는 노년기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만성질환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혼자 생활하기 편한 환경인지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 등의 옵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감, 일상에 큰 변화를 겪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새로운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관리, 노후 준비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추억과 존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임을 기억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